굿모닝. 아직까지 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도 큰 길은 다 치워졌어요. 큰 길은 다 치워지고 기온은 지금 영하 3도 정도 되는데 눈이 내리지 않아서 아마 이번 눈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춥네요. 어제 댓글을 읽다가 제 눈을 잠시 멈추게 하는 댓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백인과 결혼한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영어가 문제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약 2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분위기에 따라 인종차별을 느끼는 사람, 인종차별을 당해도 그게 인종차별인 줄도 모르고 해맑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백인이 동양인과 결혼을 했으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은 제가 느끼는 인종차별입니다. 한국이 제 고향인데 제 마음대로 가지도 또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슬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때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운 한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요. 장단점은 어디든 다 있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은 국경이 없죠. 어느 누구하고도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러면 참 희한하게 인간의 이 귀소 본능? 약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고,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많고, 그 얘기는 뭐예요?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반증이죠. 차별이 없으면 차별금지법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차별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차별? 심하죠. 동서 간의 차별, 남북 간의 차별 심하죠. 남녀 차별, 빈부의 차별, 이런 말할 수 없이 차별 많죠. 하물며 다양한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캐나다나 미국은 차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이제 미국 캐나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성이 존재하니까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별의 범위가 우리보다는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물론 요즘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 결혼해갖고 한국 사람 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한 모양과 같은 말과 어떤 문화적인 것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세계화 이렇게 외치면서 막 한국이 뻗어나간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하죠. 저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전부 다 통일이잖아. 그냥 이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도 그냥 짜장면 그냥 통일이요. 그런 거 있잖아. 다양성을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크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흐름이 이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세월호 사태다, 큰 흐름이 이쪽으로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잘하고 잘못하고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화가 비교적 한민족이다 그랬고 하나의 민족, 이렇게 뭔가가 이게 하나.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강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똑같이. 이즘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우리도 왕따 이런 것도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그걸 차별하고 뭐 넌 똑같아야 되는데 왜 뭐 딴짓 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반면에 이제 서양 사회는 워낙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이 문화의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다른 게 이상한 거죠. 너 왜 달라? 네 생각이 왜 달라?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서 이거 하고 있네. 빨리 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서양 사회에 와서 살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한국 남자 여자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사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하고 여기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아니면은 뭐 백인들하고 결혼해갖고 여기서 사는 거하고 상상을 해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하고도 상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도 지금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뭐 조선족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와서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국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요즘 그게 되게 많다며요.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 꼭 베트남이 아니라 동남아권 그 젊은 여자들이 한국의 좀 중년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일단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이혼하고 한국에 있는 같은 민족, 그러니까 같은 베트남 사람이나 같은 뭐 이렇게 태국 사람이나 이렇게 결혼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보면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거, 같은 고향 사람끼리 결혼한 거,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이 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 이런 거 상상을 해보면은요, 여기 이 외국에 나와서 사는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나와서 살 때는 한국보다는 그런 점에서 차별이 조금 덜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여기서 사니까 애들 때문에 어디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애들이 크는 동안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애들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는 가야 그 다음에 뭐 어디 옮겨가서 살기라도 하는데 애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애들 돌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음식 문제도 많이 이제 그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떨 때는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외국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살 때 생각이 다르면요, 외국 남자니까 저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라도 있습니다. 제 얘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외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생각이 다르고 뭔가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서양 사람이라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서양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져줘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서양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은 다른가 보구나. 그리고 그게 넘어가진다니까. 오히려 속은 상하죠. 좀 마음은 안 편하지만 그 넘어가진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살면서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살면서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용서가 안 돼. 내 말 맞죠? 그게 더 힘들다니까. 그게 훨씬 힘들어요. 이 사람은 왜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말은 되는데 말이 안 통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아예 외국인이면은 외국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한국 사람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말이 안 통해. 깝깝하죠. 갈라서야지 뭐.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럴 때 정말 더 힘들죠. 진짜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그 노랑머리 미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왜요? 싸울 이유가 없어. 내가 영어도 유창하지도 않지만 뭔가 다르면 미국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끝! 그리고 그 여자가 저한테도 뭐라고 주장을 안 해요. 왜? This is Korea. Korean way. 한국식이야. 끝! 싸울 일이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기싸움을 하죠. 왜 너는 나를 이해를 못해? 응? 이게 상식인데 왜 너는 상식적이지 않아? 이거 싸우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단점이 있더라. 생각하기 나름이더라. 생각하기 나름이더라. 어떤 분은 또 그런 글도 주셨어요. 국제 결혼을 해갖고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애가 대학교 가면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애들이 보통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니까 그때는 남편은 자기 고향에 가서 살고 나는 아버지가 지금 투병 중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옆에서 좀 효녀 노릇을 하고 몇 년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남편이 한국을 잠깐 방문해 주면 좋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는 게 어디에서 살든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살도 녹록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무슨 그 상가를 갔는데 이렇게 점원이 캐시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동양인도 있고 딱 봤을 때 인도 사람도 있고 딱 봤을 때 이란 사람도 있고 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백인이 있었는데 갔는데 우리는 어떤 그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백인이니까 언뜻 생각할 때 당연히 영어 잘하는 캐나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잘 못해. 여기에 영어 잘 못하는 백인들 많습니다. 캐나다에. 캐나다 본래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보면은 딱 이렇게 이 겉으로 표시가 안 되는 외국인들이 있죠. 외국 국적자들. 예를 들어서 조선족. 그죠? 국적은 중국인인데 한국의 혈통을 가진 한국말을 잘하는. 근데 액센트가 좀 다르죠. 억양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몽고 사람들. 몽고 사람들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 그러면 전혀 몽고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 다음 뭐 대만 사람들. 우리 화교라고 그런 사람들. 한국말 유창하게 하면 전혀 구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은 한국에서 사는데 전혀 차별받지 않죠. 어떨 때 조금 차별이 되죠. 생긴 모양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데 한국말을 잘 못해. 대표적으로 몽고 사람들. 그러면은 약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생긴 모양부터가 아주 달라. 예에서 이 태국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렇게 동남아권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생긴 모양이 아주 다른데 서양권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서양권에서 온 사람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분명히 한국말도 잘 못하고 생긴 모양이 달라도 그래도 조금 한국에서 대접을 받는 편이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합니다만은 그래도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대접을 조금 받고 또 동남아권에서 온 사람들은 대접을 좀 덜 받나요? 그건 단순합니다. 대접받을 행동을 하고 살았고 또 그쪽 나라에 온 사람들이 대체로 대접받을 행동을 못하고 경제력이 짧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도 한국에서 이 캐나다에서도 생긴 모양이 백인들이다 그러면은 영어만 잘하면 구별이 안 되죠. 예,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영어가 조금 모자라도 이제 만약에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렇게 조금 경제력이 빵빵한 나라에서 온 백인들은 그래도 조금 덜 무시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는 행동이 인도, 중국.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예요. 부자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온 케이스가 많거든요. 홍콩이라든가. 근데 그들은 경제력이 좀 빵빵하고 영어도 곧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대접을 받고 또 안 그런 중국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대체로 조금 대접받기 힘든
근데 여기 보면 뭐 중고차 같은 거 이렇게 사고 팔고 해보면은요, 진짜 기본적으로 이상해. 그 아랍권 사람들,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다는 아닙니다. 대체로 좀 그래. 어떤 성향이냐면, 막 깎으려고 그러고, 뻥튀기하고, 거짓말하고, 좀 그런 게 있어. 한국 사람도 전혀 없진 않은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한국 사람들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한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좋아지고, 또 한국의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삼성전자, LG 이런 어떤 세계적인 브랜드, K컬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전반적인 위상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외국에 나와도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게 전보다는 확실히 대접이 괜찮습니다. 대접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세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디서 살아도 똑같지 않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그게 편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게 더 짜증나기도 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냥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그 합일점을 찾지 못한 서운한 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 오묘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눈 왔잖아요. 살며시 지레 밟고 가시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끼리라면 느껴지는 이 아름다운 눈에서 살며시 지레 밟고 가시 없어서 어떤 시적인 느낌이 팍 오잖아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외국인,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런 2% 부족함의 서운함은 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래요. 완벽함이라는 건 없다. 오늘의 결론은 또 뭐예요?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자.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 잘 되면 그만큼 한국이 대접을 받고 사는 거고, 전에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것 같다. 또 설령 한국인이 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그런 가운데 그만큼의 대접은 또 받고 살 것 같다.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좋은 점만 생각하고 살자.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자.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에 정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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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